토요일 아침입니다. 편히 쉬고 계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탄핵을 둘러싼 논쟁은 사실상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립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40년 된 한국 사회의 친북 좌파에 의한 잠식, 그러니까 8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 친북 좌파들의 조직적인 사회 잠식이 이제 이 법치까지 다 스며들어서 법치를 장악한 것이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그리고 이재명의 지금 사법 리스크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가 북한의 대북 송금을 이화영 쌍방울로 하여금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재명이가 눈치가 빠르니까 한국 사회에서 친북의 허락이 없이는 자신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없고 또 민주당을 장악해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느낀 부분은 이 주사파들이 순식간에 이 대학가에서 82년경부터 퍼져서 대학 내를 장악하고 전국의 대학가 대부분을 장악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전에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있던 과에는 제가 버티고 있어서 친북 세력들이 잘 못 들어왔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후배 중에 하나가 벌써 친북 주사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학생회장까지 해먹는 꼴을 봤습니다. 저는 대학 때 서울대 농업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친북 주사파화를 막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번져버린 불에 제 혼자 불을 끈다고 해봤자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친북 주사파들에 반대한 사람은 이 학생운동의 계보에서 지워지고 일종의 파문을 당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알았던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자들이 80년대를 거치고 한총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까지 들어오면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그들 일부는 과거에 친북좌파 경력이 명백했음에도 민주화라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판사, 검사들로 임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판사, 검사를 선호했을까요? 수도 없이 잡혀가가지고 판사들, 검사들 앞에서 재판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 사법 권력이 이 나라에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죠. 자, 그들 중에 일부는 또 행시로 가서 고위 공무원이 되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요, 언론사로 가서 지금 고위 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제도권으로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리고 한 25년이 지나니까 이들이 이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로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언론사에도 그야말로 편집국장, 논설위원 이런 정도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판사계에서도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수준까지도 가게 되었고 검사들 속에서도 무슨 지검장 이런 수준까지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문화계도 이들이 다 장악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문화계로 갔어요. 또 노동 현장에 들어갔던 애들은 학생운동 때 바탕이 된 투쟁력을 이용해서 노동 현장을 장악해버렸고 또 민노당이라는 것도 원래는 주사파가 아니었는데 주사파들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통진당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해버렸어요. 자, 농업계로 들어간 사람은 지금 다 전농이 되었고 교사로 간 사람은 정교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민노총, 정교조, 전농 이런 기관들이 한국의 노동계, 농업계 그리고 학계를 장악했어요. 이제 교육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석사, 박사를 하고 이제 그들이 원로 교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학과장, 그리고 학장, 총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것은 사람이
이 자신의 계급이 신분이 상승되면 의식화되지 않은 사람은 과거를 잊고요. 상승된 계급을 즐기는데 의식화된 자들은 계급이 상승하면 그 계급의 상승에 따른 이익도 즐기고 또 일상의 생활 이루어서 상류층의 생활도 즐기고 그러면서 또 머리 한 구석에는 좌파식 사고도 더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생활인으로서 즐기는 상류층의 삶에 대한 부담을 자신이 친북 주사파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 한 구석의 생각들을 지금 실천으로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돈 많이 번 졸부들이 교회에 가서 장로하고 기도하면서 구복신앙을 받는 거. 즉 죄를 많이 지었죠. 졸부가.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불안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교회 가서 빌고는 또 밖에 나와서는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친북 좌파의 속성에 20대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어도 한때는 그들이 맨날 얻어맞고 도망다니고 숨어서 공부하던 초라한 운동권 학생이었을지라도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판사, 검사가 되고 또 언론사 고위직이 되고 또 노동계에 있고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어디 취직이 안 돼가 기업에 운동권 경력 때문에, 정가 때문에 학원계로 많이 몰려왔어요. 그들이요, 학원가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가장 싫어해야 할 것이 한국의 사교육이에요. 그런데 사교육을 가지고 재벌이 된 놈도 여럿 있어요. 몇백억씩 버는 사람도 많고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친북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학원가의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이렇게 됐죠. 일선 강사들은 젊은 애들로 맡기고요. 그래도 그들은요, 친북 좌파적 행동을 하고 있고 또 개중에는요, 지가 창업을 해가지고 IT 이런 쪽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4차 산업, IT 산업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재벌 정도 된, 그래도 좌파입니다. 이 희한한 법칙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요, 왜 강남 좌파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는 완전히 천민졸부의 삶을 살아요. 벤처를 타고 다니고 캐비어를 먹고 와인을 먹고 캐딜락을 타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릿속에는요, 친북 좌파적 속성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최근 인기를 끈 학원 강사요, 계속 여러 가지 모순이 돌출되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젊었을 때 자기가 느꼈던 친북 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강한 보수 투쟁에 앞장서고 있어도 이 사람이 개별적 사안에서 계속 모순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이들 중에는 종교계로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된 사람, 스님이 된 사람도 많아요. 그들은 이제 종교계에서 또 좌파를 하고 있어요. 그 종교계라는 것은 자신이 모시는 신에 대한 충성이 100%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종교계에서 자기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친북 좌파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툭 하면 시위하고 입장 발표하고 그리고 이 친북 좌파적 입장을 통해서 또 북한에 대한 무슨 교류를 통해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요, 보수라는 가치는요, 학교 다닐 때 없었습니다. 쭉 없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 2030 일부가 보수 성향을 띠는 것은 친북 좌파들의 외노자 정책이나 친북 좌파들의 폐미 정책, 그들의 PC 정책에 대한 본능적인 반대로 보수화되었다 하지만은 그들에게 보수라는 부분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 주입이나 사고 형성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젊은 2030이 시 현장에 오고 시국 선언을 한다고 좋아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자신의 사고가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왜? 의식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의식화가 안 된 보수, 의식화가 된 친북 좌파. 이 싸움은요, 이제 이대로 가면 보수가 씨를 말리는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도요, 보수의 투쟁은 아주 단순하고 저 좌파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몰려 나왔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몰려 나와서 친북 좌파적 언론들을 통해서
선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펼칩니다. 거기에 반해서 보수는요, 너무나 단순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북 좌파의 사회 장악이 이미 한국에서 굉장히 깊숙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제 정권까지도 몇 번 탈취했고, 보수 정권을 툭 하면 무너뜨리는 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요, 이건 마음 단단히 먹고 의식화를 통해서 친북 좌파를 꺾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요, 이 권력에 향유되기, 권력을 즐기기 바쁘고, 그리고 권력 근처에 끈대기 바쁘고, 그리고 전부 이기적이고, 그래서요, 이 싸움이요, 결국 거리에는 서민 보수들만, 그들은 생태적으로 빨갱이를 싫어합니다. 그런 서민 보수들만 거리에 남고요. 그리고 보수 중에서 상층들은 항상 위선적이고 모순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끝이에요. 진짜 보수의 대각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40년 동안 의식화되어 온 저 친북 좌파들을 현재 의식이라고도 없고 분열되어 있는 보수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보수 개혁을 하자고 서포 15조를 만들고 5+3 정책을 이야기해도 꼴통 보수들은 저보고 좌파라 그럽니다. 그 끝은 어디로 갈 건지 뻔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성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면요, 한국은 결국은 북한과 통합될 겁니다.